우리가 몰랐던 지금 북한의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반도의 핫 이슈를 쉽게, 재밌게, 유쾌하게 알려드립니다. 평화를 즐겨 찾기 하는 우리들의 지식 보관소, 여러분의 북막. 네, 최근 북한의 수위 높은 비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다시 한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 현안들을 되짚어보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전 문화부 장관이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신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실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긴 했는데 약간 이 호칭이 저는 좀 어색합니다. 뭐 장관님이라든지 의원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시진 혹시 않으신가요? 지금은 다 떨어지고 현직은 교수입니다. 교수로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영우 씨보다 음. 더 방송인이세요. 어떤 면에서? 아, 요즘 아유, 굉장히 프로고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근데- 좀 떨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탁이 있습니다. 네. 끝나고 사진 한 장만. 네, 제가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독사진은 2만 원, 함께 찍는 거는 1만 원. 10,000원. 아, 그리고 셋이 찍으면요, 우리? 그래서 지금 셋이 지금 10,000원이죠. 10,000원인데 네. 10,000원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아이스 그래도 제 아메리카노. 매니저가 네. 40% 떼가니까 저는 6,000원밖에 안 남는 게 또 없으시네요. 아, 6,000원. 아,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3번 정도 안 사 먹으면 되죠. 그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따가 사진 정말로 꼭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다가 인화해서 걸어놓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사실 올해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고 또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에 한 분이시니까 최근에 좀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웃고 있지만 네. 그 최근 6.15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전후에 북한 사장을 듣고 잠을 못 잡니다. 네. 어떻게 만든 6.15인데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노력해서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방문의 군사합의 이런 것들이 복원돼서 남북 간에 잘 돼야지. 이건 큰일 났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박지원 교수님과 함께 현재 남북 관계 현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남북 간 상황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국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어느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은 의견과 궁금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나와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북한의 도발이 자꾸만 심해지는데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유유유유 울면서 그렇죠. 남겨주셨어요. 네. 전쟁 나는 겁니까? 국기적 도발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전쟁은 북한이 미국이 무서워서 못하고 오. 우리는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 무서워하나요? 미국만 무서워하고? 아무래도 군비를 비교하면 네. 우리가 훨씬 앞서지만 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사일도.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미국 핵에 비해서는
형편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연평도 해전 등 국제적인 도발은 있었지만은 우리도 원점 타격하겠다 네. 하면은 미국에서 하지 마라. 음. 그래서 미국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무섭고 그래서 전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PAKH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네, 전쟁은 일어나지 극단적인 않는다고. 상황까지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사실 어제가 바로 6.25 한국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북한이 요즘 한국을 비난하고 도발하는 게 삐라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 사실 대북전단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네. 새삼 이번 사건이 그렇게 화날 일이었나요? 라고 제가 그 김포랑 강화도 쪽에서 근무했는데 오. 사실 엄청 많이 날렸거든요. 저는 오.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야, 이거에 대해서도 교수님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 즉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회담 때 제가 두 차례 다 특별수행으로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안 하기로 했어요. 북한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오. 기폭제가 됐죠. 아. 이것이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건 우리가 2016년 네네. 대법원 최종 판결로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서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부가 단속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도 나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도발을 하는지 진짜 오로지 그 삐라 때문인지 대북전단 때문인지 북한의 속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싱가포르 네. 네.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시켰잖아요. 음? 그리고 하노이 네. 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역을 출발하면서 인민들에게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경제 발전한다. 네. 이렇게 공언하고 기차 타고 이제 쭉 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음. 그런데 소위 하노이 회담장에 가니까 이게 아니고 그렇죠. 노딜이라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볼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가져.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철도, 경제협력 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어요. 북한에서도 우리가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유엔 안보리 미국 제재 네. 그 조치를 알고 있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서운하죠. 예. 거기에다가 삐라 특히 또 자기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내용이 있으니까 네. 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어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 질문.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 싶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손해본 거 생각하면 이불킥을 좀 할 듯. 진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고 남북 소통의 창구였던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것은 물론 사전에 김정은 제1부부장 지금 그 말을 했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형체가 없어질 거다. 그 모습을 볼 거다. 네. 그게 어떻게 됐든 현실로 나타났고 우리 정부에서도 파악을 했지만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음. 진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지금 해버렸다. 아하. 저는 그렇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도 약간 믿지 못했거든요. 아니 진짜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네. 이 안타까움 때문인지 국민들도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가. 언제까지 질문 받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질문이 너무 이게 오늘 궁금하신 게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평소에는 이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오늘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제 인기가 그렇게 좋은가요?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좀 보죠. 네. 다음 질문. 네. 우리나라에서 특사 파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왜 북한은 거절한 걸까요? 야, 이 관계를 개선하려면 네. 만나고 또 대화하고 뭐 타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마라. 야, 오지 마.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6월 15일 날 네. 네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고 또 그 전에 이 북한에서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 전무 통보를 했어요. 네. 통보를 했는데 전쟁 중에도 포탄이 떨어지는 데서도 물밑 대화는 하는 겁니다. 네. 어허. 만약 제가 특사로 또 북한에서 특사로 오는 것을 네. 서로 발표하고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특사가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네. 비밀 특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평화를 제안하면서 선의를 저렇게 악의적으로 공개를 해버리고 비난하는 것은 외교 금도를 벗어난 일로 특사 파견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잘했고 네. 특사 파견을 공개하면서 비난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아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 다음 질문 볼까요? 그런데 한국을 비난하는 발표는 왜 항상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거예요? 좀 좋게 봤었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실망했네요. 이분도 지금 말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신 분인데. 맞습니다. 사실 어.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저보다도 어려요. 진짜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아니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네. 관계를 뭐 최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저도 4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경청하더라고요. 네.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은 똑소리 나게 해요. 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김여정 제1부부장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네. 똑순이다. 똑순이. 잘 웃나요 말할 때? 예? 잘 웃어요? 계속 웃고 있어요. 오. 들을 때도.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제2인자로서 네. 이 원장으로부터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것도 전부 발표만 한 게 아니라 북한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네. 담화를 발표하고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2인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위해서 주적을 만들어 가지고 백두혈통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는 네.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본인이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오. 북한이 저런 과정을 일정을 저렇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총괄이다. 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의
김정일 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받은 위임된 권한을 총참모부에 의뢰를 하겠다. 네. 또 총참모부에서는 자기들이 뭐 금강산 개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위원회의 인준을 받겠다. 그러니까 일정대로 하면서 네. 우리 일을 또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렇게 함으로써 큰 사단은 일어나지 않고 좀 대통령께서도 오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잘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극적인 순간까지 끌고 갈 예정이었다면 네. 그렇게 친절하게 예고하진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남북 관계가 뭐 현재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맞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과 마지막 질문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박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네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해결책이 있긴 한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그리고 다음 질문. 가장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신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과 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답답한 부분과 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하신 분이 남겨준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도대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등 경제 협력을 약속했는데 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혀있죠. 다 막혀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남과 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 이런 게 이 코로나 보건 협력이나 관광 이런 것들, 철도 연결 이런 것들이지만은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죠. 위험스러워요. 네. 한미 워킹 그룹에서 이제 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은 북한에서는 성에 안 차고 북한 성에 차게 하려면은 미국이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통일부 장관이 물러갔는데 이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대화를 해야 돼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축소된, 약화된 통일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의 카운터파트는 김여정 제1부부장, 네. 제2인자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도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서 아주 중후한 분을 임명해서 김여정 부부장과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이 북한 핵 문제는 엄격하게 보면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교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미국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부총리가 통일부총리가 직접 가서 네. 미국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미국이 뭐 강하게 좀 반대하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 전쟁 나면 우리가 죽고 우리 민족 아니냐. 이렇게 좀 항의도 해주고 이런 좀 것으로 터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삐라 방지법을 빨리 제정해서 네.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우리가 참 많은 위기 속에서 그동안 긍정적인 것들을 잘 헤쳐나왔잖아요. 오늘 교수님과의 그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뜻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